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오후 시간에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관심주 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파일럿 방송이니까 좀 더 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정립 중에 있으니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은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문매드 관련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우리기술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SV 인베스트먼트 이문매드 관련 주고 최근에 러시아 임상 2상이 승인이 됐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장에도 8,570원까지 상승을 했던 그림인데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저도 들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어제 털렸어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정리를 한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 저는 어제 이 8,150원을 살짝 넘기더라도 한 8,200원대까지 한번 넘겼다가 눌러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어제 오후장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장에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수급을 좀 발생을 시키면서 상승을 시켰던 그림이에요. 이렇게 맞고 살포시 올렸다가 눌러가는 그림으로 저는 기존에 예상을 했던 그림이라 어제 그냥 정리를 했던 모습인데 한 차례 더 올라왔다. 그러면서 일단 차트의 기준을 보면 기존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대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그 박스권의 중간값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방향을 위로 잡냐 밑으로 잡냐 박스권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위냐 아래냐의 관점인 거고 이 박스를 뚫고 나면 위든 아래든 그 방향으로 추세를 좀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간값을 잡았을 때 요 자리 때만 보더라도 박스의 상단과 하단을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려왔다가 중간값을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하단으로, 그리고 나서 올라타면 상단으로, 그리고 나서 중간값에서 위아래 반복을 하다가 이 시점 이후부터는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뚫고 올라서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급이 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상을 만들고, 그죠? 첫 상을 만들고 나서 이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조정이 나왔을 때 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을 강하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을 시켰거든요. 또 상한가로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한 차례 또 누르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낮춰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버텨주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트의 추세가 꺾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메꿔놓은 게 양음양음 패턴이 이 고점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대부분 양음양음 패턴이 바닥에서 나오면 상승을 의미하고 고점에서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실제적으로 요날 장대 음봉이 11%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제 적은 거래량을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날 거래량을 2배 이상 상승시키면서 이 자리를 한번 메꿨는데 여기서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서 안타까웠던 건 고점을 한번 높여놨지만 이 몸통을 메꾸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만들어 놓되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니까 한 차례 더 저점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저점을 갱신을 하더라도 요 상승을 해주고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보였던 이 고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또 이 자리하고 똑같죠. 그죠? 누군가가 이 이슈가 강하다라는 거를 점지한 채로 빠르게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살아 있으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말 그대로 매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매집을 보면 기존에 뭐 상승시켜놓고 하락을 시키면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매집을 하고 올린다라는 뭐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한 차례 밀고 나서 또 이 다음날 거래가 더 들어오죠. 요때보다. 그쵸? 거래가 더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리를 메꿔버리죠. 몸통으로 고점 또 높여놓고. 그죠? 그러면서 상승의 모양새를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다음날 거래를 좀 죽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던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누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이 매도세를 또 이 자리에서 메꾸는 그림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이 SV 인베스트먼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상 요 위에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말고는 다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뭐 버텼다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아쉬운 건 제가 뭐 저희 제 거 차트 분석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상승을 강하게 했던 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놀 때는 급등 차트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차트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 상단까지 확인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대신 이때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몸통으로 메꾸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딱 메꿔놨으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종가 형성을 했어요. 뭐 금요일이라는 영향도 있었겠죠. 그렇게 형성을 했고, 자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보더라도 뭐 월봉 자체가 뭐 신고가죠. 고점 만들고 눌렀다가 강하게 쏟아내는 그림인데 각도가 이제 좀 더 급하게 가는 부분인 거고, 또 이 주봉상으로 월봉은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왜? 지금의 자리는 어차피 신고가니까. 자, 주봉으로 올라와서 보면 주봉은 아직도 일봉은 급등 추세가 끝났지만, 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나왔다가 들어왔으니까 급등 추세는 끝났지만 주봉상에는 아직도 뭐 급등 추세의 모습이에요. 그죠? 요 자리 이게 저번 주에 이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자리를 이 이슈로 메꾸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저번 주 이 음봉을 메꿨고 거래량 역시 메꿔줬다. 그럼 한 차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주봉상에는. 대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8,15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면 할수록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 그게 아니라 월요일 시가가 뭐 7,700원 위에서 시작을 그나마 한다면 그래도 1차적으로 8,150원 부근 8,200원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넘기면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혹여나 7,75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면 올라오면서 8,000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밀릴 확률이 있어요. 이 주봉의 모습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봉이야 뭐 어차피 이런 모습인 거고, 그럼 지금의 모양에서 금요일에 들어왔던 신규 물량 빼고는 기존에 물려있는 물량은 요 자리다 라는 기준인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준 그림인 거고, 이거를 분봉상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5분봉이거든요. 5분봉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한 차례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또 저점을 갱신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가 기존의 저점 자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고점을 갱신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점에 대한 추세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해줄 때 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보다 제 뭐 기존 차트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눌러놓고 고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눌릴 때는 이 기존에 있는 저점에서 지지가 나와야 그나마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시가가 형성될 거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차례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밀려서 내려온다면, 일단 이 20분 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오후장에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거의 뭐 이 자리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제로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수급이 들어왔던 수급이 100% 붙어 있지는 않는 그림이다라는 모습인 거고, 이거를 다시 메꿀 거냐 아니면 누를 거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분봉의 모습이에요. 분봉의 모습이다.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좋을 자리는 7,570원인 거고, 좀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리까지는 좀 그래도 견뎌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리는 7,100원대예요. 종가상 7,1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인데, 이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가면 당분간은 이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도 이 고점의 자리인 거고, 그러면 러시아 임상 이상 승인이 났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 이문매드에 대한 이슈가 뭐가 또 앞으로 펼쳐질지는 모르는 그림이지만, 지금의 차트상 나쁜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점 자체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정배열이긴 정배열이지만 슬금슬금 뭐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슈팅이 더 한번 나오면 이격이 이 단기 이평들은 더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격이 훨씬 벌어진다. 이격이 벌어지면 이 이격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는 내려오게끔 돼 있다 라는 판단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고, 고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면 뭐 지금의 자리에서 어차피 8,57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면 9,500원에서 9,9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넘어서서 꾸준하게 갈 거라는 판단은 좀 근무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혹여나 내려와서 눌릴 때 이 7,1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 그때는 단기적으로 손절을 잡고 신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위아래 꼬매기를 하면서 양음양음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더라도 봉 자체가 길고요. 그러면 요런 자리가
7,000원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7,000원. 요 자리가 7,000원. 요 자리가 7,100원. 그죠? 그러면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또 한 차례 상승을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그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뭐 어느 정도 또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확률은 나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갭을 띄우고 단기적으로 슈팅을 강하게 또 뽑아낸 다음에 눌릴 때 결국엔 이 자리에서 또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뭐 그다음 뭐 이드 뭐죠? 제가 그 이름까지는 제가 비트코인 자체를 안 해서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대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비트코인은 이제 생성되는 하나의 그 뭐 사업 수단이다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면서 또 이렇게 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적으로 예전의 흐름을 보면요. 예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상승하고 했던 때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이 애매할 때 비트코인이 좀 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간다라는 건 이쪽에 자금이 몰린다라는 거고 그럼 그 자금이 몰린다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애매할 때 상승인지 하락인지 말 그대로 그냥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꼬라박으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이 파생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 자체가 그냥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지만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치고 위냐 아래냐 방향이 애매하게 잡을 때 그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의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1,500만 원대까지 오늘 좀 올라왔다가 다시 1,470만 원대 정도로 가 있는 걸로 좀 눈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 날 이 상승폭을 거진다 반납을 했거든요. 거진다 반납을 하면서 밑꼬리가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더 들어왔죠. 사실상 보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강하게 올렸던 이 거래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그림에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고 한 번 더 양봉으로 이 음봉을 감싸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메꿔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러서 이 갭자리를 메꾸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할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은. 자, 월봉상에 보면 기존부터 흐름을 좀 보면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몸통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이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 위에 있는 매물을 털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남았죠. 다음 주 이 물량도 이 고점 자체가 어디예요? 이 몸통 부분이에요. 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조금 더 그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모습인데, 위에 있는 이 매물을 확인하고만 내려온 거예요. 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 달
아직 5거래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메꿀 수 있는 확률도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도 될 수 있는 종목이라 제가 관심권이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권이다라고 들고 온 종목이고, 뭐 그러면 이 자리를 혹여나 고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4,300원대가 또 단기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4,300원에서 4,500원 부근. 그럼 이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구름대를 낮춰진 자리에서 상단을 돌파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의 이 주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00원만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3,430원 1차 이 자리 넘어서면 다시 한번 4,000원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다. 4,000원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쉬었거든요. 하락을 해주고 한 차례 올리면서 기존 이 고점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다시 눌렀다가 그 자리를 한번 더 깼죠. 깨고 나서 올리고 나서 다시 누르는 척 하면서 지금 슈팅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눌렀다가 올라와서 한 차례 더 누르고 여기서 올라온다면 못해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딱 찍긴 찍었네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이 주봉상에 보면은 거래량이 이때보다는 터졌어요. 월봉은 비슷비슷하지만 말 그대로 30 이게 뭐 10월 30일 날 거래가 터졌냐 혹은 11월 1일 날 거래가 터졌냐에 따라서 월봉의 뭐 그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봉상으로 보면 그래도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최근에 고점을 만들었다는 자리가 4,900원대까지는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 최근 금요일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는 이 자리가 올라가기 전에 고점이에요. 어디? 요 자리. 여기 양봉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았던 거래량이 그나마 살포시 들어왔던 자리.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박스의 기준을 본더라도 요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인데 이 박스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지금의 자리인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 4,000원대가 중간값 정도예요. 그럼 그 자리를 살짝 올렸다가 눌렀고 이 중간값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그림이라면 다시 한 차례 중간에 도전할 거고 이 중간 자리인 게 4,000원이죠. 4,000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인 4,200원에서 4,500원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주봉상에. 자, 일봉상에 들어와도 대신 지금 이 갭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올라가면서 생긴 갭자리는 내려오면서 메꾸게끔 돼 있고 내려가면서 생긴 갭자리는 올라가면서 메꾸게끔 돼 있는 게 대부분의 이 주식의 패턴인데 만약에 이 우리 기술 투자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뭐 다시 2천만 원을 향해서 빠르게 갈 거라면 눌러서 메꾸고 다시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애매하니까 상승하는 기준이라면 한바탕 쳐서 올리고 나서 뭐한다? 메꿀 확률이 높다. 라고 보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이슈는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확률을 높이려면 빠져나간 거래량을 어느 정도 다시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에는 한 번은 더 나와줘야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분봉상에 보면 너무 갭이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뭐 요런 자리 갭 자리까지 한번 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요런 자리가 갭이 떴다라는 건 여기가 어느 정도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 갭 자리 초까지는 메꿔 놓고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월요일날 좀 갭이 떠줘서 빠르게 3,600원 위로 올라타고 거기서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그럼 올라오면서 3,700원대, 3,700원대 넘으면 다시 한번 4,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분봉상에도 그렇고, 그죠? 30분봉상에서는 현재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습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 구름대를 지지하고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거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니면 뚫고 들어가면서 내려앉을 거냐의 기준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라는 판단인 거고요. 아직 뭐 차트상에서는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눌려도 이상하진 않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려놓고 누를 거냐. 어차피 현재 이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아놓고 이제 이 자리가 중심값이 돼서 캔들이 이평을 마중 나간 꼴이거든요. 먼저 올려다 놓고 위에서 시간을 끌면 밑에 있는 이평 위로 올라오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 이제 정배열의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 그러려면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르면서 평균값을 어느 정도 맞춰줄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대장으로 좀 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먼저 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비덴트, 그리고 SC 평가정보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외 이슈가 있어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이슈로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자, 일단 에이티넘 인베스트 보면 우리기술 투자하고 약간 흐름이 다르게 금요일날 이 분봉상의 흐름이 위아래로 되게 이 뭐라 그럴까요? 왔다리 갔다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눌렸다가 강하게 올려놓고, 눌렸다가 강하게 올려놓고, 요런 자리죠. 눌렸다가 강하게 올려놓고 다시 누르고, 올렸다가 누르고, 올렸다가 누르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이 종목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강하구나. 그만큼 수급이 세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니까 강하구나. 그런 기준으로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위에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 종목은 시총이 가볍고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준으로도 볼 수 있었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그래도 첫 번째 의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한 차례 올렸던 이 고점의 자리를 뭐한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지지하고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이제 뭐 하락 자체가 나올 때 다른 종목들은 훅 빠졌던 부분을 얘는 지금 뭐한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리고 한 차례 눌렀다 올렸던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왜?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그림으로는 얘는 단기적으로 2,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가상. 월요일이든 화요일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2,6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또 한 번 2,700원 혹은 2,7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2,750원이네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자리를 맞고 다시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대신 이 박스권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중간에
위에서 버텨주는 캔들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 밑에서 버텨주는 캔들이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밑이냐 위냐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졌으면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 매도세가 많았다, 매수세가 많았다라고 하지만 매도세와 매수세는 1대1이에요. 즉 누군가 팔면 누군가가 사줘야만이 주가 형성이 됩니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이제 밑으로 던지는 물량, 뭐 시장가 비슷하게 이 현재가 밑으로 던지는 물량이 많았다라는 기준인 거지, 실제적으로 누군가는 더 들어왔다, 그게 개인이냐 아니면 이 종목을 현재 만지고 있는 메이저 세력이냐 혹은 외국인이냐 기관이냐의 관점인 거지, 누군가 팔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산 거다. 대신 그 산 사람이 우리 같은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인이 아니라면 한 차례 더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메꾸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준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은 좀 빠져나간 그림이다. 수급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이 밑자리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척 하면서 받은 이 물량이 그냥 개인 물량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거래가 좀 많이 터졌지만 그래도 주가를 상승을 강하게 시키고 하락을 해준 다음에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이 상한가 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자리를 다 받고 올라섰죠. 웬만하면 이 자리 2,450원을 받고 올라서는 게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한 번 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로는 다시 한 차례 고점 이 3,000원대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 혹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 거래는 그 다음날 메꿔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까지 정말 막 난리가 나고 이 종목으로 뭐 빌딩을 산다, 내 1년 농사를 짓는다 했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정말 개잡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제까지 개잡주고 내일 모레 상폐될 것 같았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우리 개인들한테는 우량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수익만 주면 우량 준 거니까. 그죠? 그때그때 대응이다. 그러면 빠진 거래량은 다음날 뭐 그 다다음날까지라도 채워만 놓으면 한 차례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뭐 제 입으로 제가 차트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차트 위주로만 공부를 한 개인이에요. 저도 뭐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입장이라 뭐 재무, 이슈, 차트 세 가지 덕목을 다 갖추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방송이 되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인 거고, 오로지 차트의 흐름만 보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좀 더 이 방송의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조언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들 잘 보내세요.